자, 저희가 포럼 광주 출범식을 준비하면서 어떤 분을 모셔야 광주 시민들께서 뜻을 함께 해주실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분이라면 반가워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선정을 했거든요. 근데 과연 이분이 와주실까 아니면 못 오실까,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전화를 드렸는데 이 포럼 광주의 큰 뜻을 바로 이해하시고 이분이 선뜻 광주에 오시겠다, 포럼 광주에 오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촛불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늘 소통하고 있는 분이죠. 추운 날씨 속에서 차가운 바람을 뚫고 서울에서 광주까지 오신 분입니다. 방송인 김재동 씨를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예, 자, 네, 아직 뭐 합니까? 아직 뭘 합니까? 예, 자, 이제 기자님들 조금 앞으로 빠지세요. 사람들이 봐야지. 네, 사람들이 봐야지. 자, 기자분들한테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 사람들이 보는 거니까 기자분들도 이제 조금 빠져주세요. 이제 저 찍으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네,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네. 쭉 빠지고 이제 좀 놉시다 우리도. 예. 그리고 저 처음 부를 때는 그냥 광주 시민단체에서 강연 요청한다 그래서 왔고 여기 이렇게 제 앞에 강연이 어떤 분인지 말씀 안 하셔서 이렇게 왔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와 계시네요.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어쨌든 그러면 저는 제 강연 지금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분들도 기자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생중계 하시는 팀들도 혹시 괜찮으시면 저는 옆모습만 나와도 괜찮으니까 뒤에 계신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카메라 감독님들이 조금만 옆으로, 혹시 괜찮으시면 옆으로 조금만 빠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조금만 빠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빈 몇 분들 일어나시고 여기 바닥에 있는 앉아있는 애들 좀 앉히세요. 예, 내빈들 중에 무릎이 괜찮으신 분들은 좀 일어나세요. 내빈은 뭐 내빈이에요 지금. 자, 그래, 자, 애들이 내빈이지. 그렇잖아요. 네, 애들 의자 좀 주세요. 네, 자, 그리고 그 밑에서 제 사진 찍어봐야 콧구멍밖에 더 나오겠어요? 네, 자, 알겠습니다. 이제 대충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분들 가세요. 바쁘신 분들 가시고. 아이고, 네, 참.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김재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포럼 광주 출범식에서 저한테 강연 요청할 때 광주 시민분들한테 강연해달라 그래서 왔습니다. 왔고, 예, 그리고 네, 그렇게 왔습니다. 뭐 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부분에 여러분들하고 모여서 이제 장례 정리가 좀 됐습니까? 네. 자, 저하고 한 30분 정도, 30분, 40분, 저는 시간이 괜찮습니다만 뒤에 시간이 좀 있어서요. 그리고 저는 오늘 강연한다 그래서 포럼 광주에서 요청을 해서 출연료도 받고 왔습니다. 네, 근데 그 출연료 받은 거는 미얀마의 미얀마 아이들 학교 짓는데 보냈기 때문에 저한테 치지 마시고 여러분들한테 치시면 돼요. 광주 시민 여러분들한테. 네, 광주 시민 여러분들한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는 저는 참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예상치 못하고 가지고. 어쨌든 그러나 저는 제가 온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제가 그냥 계속 이야기할까요? 참, 인사드리고 시작하죠. 반갑습니다. 민주화의 성지 광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전부 다 애쓰셨습니다. 네, 소리 그렇게 안 지르셔도 됩니다. 자, 네, 앞에 좀 앉으랍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 안 보인다고 그렇게 화내실 필요 없어요.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가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 지금 앞이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놔둬 있어. 내가 치우겠습니다. 놔둬 있어. 물만 갖고 가 있어, 물만. 자, 됐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오늘 저 혼자 이야기를 다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하는 걸로 갈까요? 그리고 뒤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안 보이신다 그러시니까 앞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만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계시는 분들 조금만 앉아주세요. 그리고 네, 저 아버님들 조금 뒤로 가시고 저쪽에 저 애기들하고 엄마들 앞쪽으로 좀 나오시게 하세요. 됐습니다. 예, 어떻게 할까요?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은 들으시고 그런 걸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말씀하시면 제가 대답을 하고 그런 걸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은 늘 듣는 존재가 아니고 시민이 말하고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이 듣는 게 사실은 옳은 것이죠. 그런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왜 이렇게 다들 딱딱하게들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런 자리 아닌데 저는, 그죠? 네, 이야기합시다. 자, 누가 제일 먼저 한번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질문하시면, 질문이 아니고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하시면 제가 거기 받아서 마이크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하시겠습니까? 손 드시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마이크 한번 드려볼까요? 네. 저기는 마이크 달라는 게 아니고 앞에 사람 앉으라는 겁니까? 네, 저한테만. 그리고 진짜로 성질 급합니다. 제가 광주 여러 번 오는데요. 여러분 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는 다 특성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들은 광주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잘 모르시죠? 제가 각 지역마다 가면 얘기하는데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지역 감정은 사라져야 하지만 지역적 특성은 더욱더 살려지는 게 옳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다양화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게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죠. 우리 헌법 제123조 2항에 보면, 123조에 보면 국가는 지역의 균형 있는 경제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123조 1항에는 농어촌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국가는 특별히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국가의 지역적 특성을 전부 다 고려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근데 광주의 지역적 특성, 전라도, 여러분 사투리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사투리는 진짜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투리를 보면 지역의 특성이 거의 다 나옵니다. 사실은 제주도는 하영하영, 감수광 이렇게 이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람과 파도 소리에도 멀리 소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글들을 다 썼어요. 이쁘죠? 경상도는 분지가 많고 메아리가 많기 때문에 전부 다 귀에 꽂히는 소리들만 씁니다. 카드나, 캔나, 와이카노, 치아라, 비키라, 찌랄빙 하고 있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메아리가 울리더라도 귀에 정확히 꽂히는 소리들만 써요. 그리고 날씨가 덥고 말을 길게 하는 게 귀찮습니다. 땀이 많이 나서. 그래서 긴 말이 별로 없습니다. 할머니 TV가 안 보이니까 머리를 좀 치워주시겠습니까? 이런 거 없습니다. 할매 좀 하면 끝이에요. 끝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적 특성들은 다 살려주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다 재밌고 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일부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지역 감정을 이용했을 뿐이죠. 그럼 전라도 한번 볼까요? 전라도 여기 놀라운 지역입니다. 전 세계 어떤 언어학자도 아직까지 거시기에 대해서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누구도 그 거시기에 대해서 알아낸 사람이 없어요. 아따 날씨가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를 좀 가지고 와야, 그러면 우산을 들고 옵니다. 거기 우산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라도의 특성입니다. 척하면 척하고 알아듣는. 그 다음 우리나라는 욕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전라도 지역의 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 세계 어떤 지역에서도 이토록 욕이 다양하게 발달한 지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욕, 특히 전라도의 욕은 왜 생겨났는지 그 연원을 자세히 살펴봐야 우리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집마다 자기 나라 군인을 동원해서 자기 나라 국민을 총칼로 찔러 죽인 사람을 아직도 대통령 대우를 하는 나라라면 그건 당연히 욕을 얻어먹어야 맞습니다. 그 집단은 욕을 얻어먹어야 맞는 겁니다. 그리고 29만 원 가지고 아직도 평생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대통령 대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잡아다가 물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온 국민이 29만 원 가지고도 생활할 수 있는지 물어봐서 진짜 경제 민주화를 그 사람을 통해서 이뤄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도 광주에 가면, 5월에 가면 한 집 건너 한 집이 똑같은 날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청산하지 않고 간다면 광주의 욕은 완성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광주의 욕은 그냥 욕이 아니라 한을 승화시켜내는 민중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광주의 욕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광주의 욕은 단순한 욕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라도의 욕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전라도는 욕이라고 하지만 얼핏 들으면 욕인지 모를 욕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숨어서 민주화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직접 욕하면 잡혀갔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직접 욕할 수 있는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도 욕의 풍자성은 저는 노벨 문학상에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그냥 거짓말인 것 같죠?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라도 욕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 썩을 놈아, 이런 욕이 있습니다. 이건 욕이 아닙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너 썩어, 너 썩어, 그리고 너도 썩고 나도 썩어, 너 죽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아둥바둥거리고 싸우지 말자. 그리고 나쁜 짓 하고 살지 마라. 그리고 권세 그거 100년도 못 간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야, 이 썩을 놈아. 이렇게 의학적인 욕을 봤습니까? 그래서 아들에게도 얘기하잖아요. 딸에게도 야, 이 썩을 놈아. 그 뭐냐? 욕이 아니고 알려주는 거예요. 너 썩어, 너 죽어야, 그러니 착하게 살아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썩을 놈아는 욕이 아닙니다. 진짜 욕은 야, 이 안 썩을 놈아, 이런 게 욕입니다. 야, 이 PVC야, 야, 이 비닐봉지야, 넌 못 썩을 거야, 넌 죽었어도 4대강을 둥둥 떠돌아 다닐 거야, 그런 게 욕입니다. 국민의 피땀 같은 돈 22조를 강 바닥에 쏟아부었으면 넌 썩지 못하고 4대강을 떠돌아 다닐 거야, 이런 게 사실은 진짜 욕입니다. 그래서 전라도 욕은 그런 차원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라도 욕은 창의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모르는 전라도 욕이 많습니다. 여러분, 전라도 욕 중에 보면 이런 욕이 있습니다. 야, 이 똥꼬에 바람을 불어 넣어서 떠오르면 터트려 버려야 될 놈, 이런 욕이 있습니다. 얼마나 창의적입니까? 사람 똥꼬에 바람을 불어 넣어서 이 사람이 떠오르면 터트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호가 전라도에서 발생된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학적인 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전라도에게 행해졌던 여러 가지 일들, 역사들을 제대로 살펴보려면 사실은 그 안에 언어들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투리가 오늘 전라도여서 제가 길게 전라도 쪽에 얘기한 거고요. 이거 전국으로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말을 잘 발달시켜 온 민족이 없습니다. 충청도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충청도민들 느리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충청도민은 느린 게 아니고 느긋한 거예요. 그럼 느린 거하고 느긋한 거의 차이점은 뭐냐? 느린 거는 빠르고 싶은데 못 빠른 건 느린 겁니다. 근데 느긋한 건 빠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사인 볼트 옆에서 뛰면서 2등 한 사람은 느린 거예요. 숨을 헥헥대면서. 근데 우사인 볼트가 뛰는 걸 보면서 아이고, 저걸 왜 뛰냐, 이건 느긋한 거예요. 그리고 충청도는 지리적으로 빨라야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윗지방 사람이 만나자 그러면 내려오라 그러면 되고, 아랫지방 사람이 만나자 그러면 올라오라 그러면 되고, 윗지방 아랫지방 사람, 충청도 사람이 만나자 그러면 가운데에서 만나자 그러면 돼요. 그래서 써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투리를 보면 그 지역의 특성을 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는 다 과거형입니다. 했었더래요? 안 했었더래요?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부터 화전민 지역이었고 산맥이 높았기 때문에 어느 집의 소식을 다른 집에 전하러 가면 이미 4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 집에 알을 낳았었더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웃의 소식은 기쁜 소식이든 슬픈 소식이든 반드시 전해내고 연대하겠다는 힘을 표현하는 것, 그것을 일컬어 강원도의 힘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고립시키지 않겠다. 뒤에 누가 남더라도 뒤에 남겨두고 나 혼자 산맥을 넘지 않겠다. 이 사회에 있는 어떤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도 그냥 흘려듣고 지나가지 않겠다. 함께 산맥을 넘겠다 하는 것이 강원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원도의 힘을 이야기할 때 전라도민들이 박수를 치는 것을 전라도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주 정신을 제가 부산이나 대구에서 이야기할 때 대구 시민과 부산 시민들이 함께 박수 쳐주는 것을 대한민국의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강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단체, 광주의 시민단체 분들이
저한테 요청하신 거니까 돈 받은 만큼 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돈 받은 건 이미 다 미얀마에 학교진데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여기를 내려가도 여러분들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전 여러분들을 웃겨야 될 의무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만 질문 받고 갈 건데 어떤 질문이든지 하셔도 좋고,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그거 딱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저에게 어떤 해결책을 기대하신다면 지금 빨리 마음을 접으시는 게 좋다. 저는 스님이나 신부님처럼 여러분들의 고민을 이야기하면 그걸 해결해 드릴 능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걸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드릴 생각도 없어요. 왜? 저는 기본적으로 남의 인생에 개입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나 다만 저는 그건 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이야기하시든지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저의 고민을 이야기해서 내 고민은 별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게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 혹시라도 10대, 20대 중에서 힘들다고 이야기해서 저에게 고민을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면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프면 청춘이다, 이런 말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아프면 중년이에요. 아파요. 이유 없이 아픈 게 제일 힘듭니다. 앉으면 무릎이 아프고 일어나면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합니다. 운동을 하면 한 대가 아프고 안 하면 안 한 대가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눠보자. TV를 켜놓으면 시끄럽고 끄면 외롭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줄여놓고 화면만 봅니다.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어 보자. 그래서 세대 간의 힘듦을 함께 뛰어넘어 보자 하는 얘기를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의 세대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세대 갈등을 뛰어넘으려면 산업화를 이룩해낸 세력이 박정희 정권 때문에 이 땅의 산업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사람들은 박정희 정권이 아니라 그 시절에 땀 흘려 피땀 흘려 일했던 13시간씩 14시간씩 일하고 자기보다 노동 환경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분신하고 투신했던 전태일 열사의 정신, 그리고 광주에서, 대구에서, 강원도에서, 충청도에서 14시간씩 15시간씩 독일에서 광부로 간호사로 일했던 그 시절을 살아냈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공으로 돌아가야지 한 정권의 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역사 인식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아냈던 진짜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산업화 정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산업화 시대를 살아냈던 모든 세대를 독재에 부역했던 세대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시대를 살아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었고, 그리고 그때 아들을 공부시키고 딸을 공부시켜서 민주화를 이루어낸 세대의 씨앗을 잉태했던 산업화 세대가 민주화 세대를 만들어 놓았다는 연결적 역사 인식이 저는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머님, 아버님들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죠. 이제 민주화 세대 이렇게 냈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많은 우리 선배님들께서, 그리고 뒤에 계신 많은 선배님들께서 민주화 세대를 이렇게 놓았죠. 그러면 이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가 힘을 합쳐서 지금의 10대, 20대 세대는 저는 통일 세대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는 싸움을 멈추고 통일 세대를 밀어주는 새로운 세력으로 거듭난다면 대한민국의 이념 갈등, 세대 갈등도 조금 봉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제가 올라오기 전에 여기 있었던 아이들, 어린아이들, 6살, 7살 된 아이들, 이렇게 8살 된 아이들은 좀 다 힘을 합쳐서 잘 해가지고 그 대한민국이 북한을 제재하든 아니면 평화체제로 가든 한반도 내에서는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잡아서 적어도 열차 정도는 개통을 시켜서 이산가족만큼은 그 열차를 타고 돌아가시기 전에 남북의 이산가족이 그 열차를 통해서 상봉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외국인들만큼은 개통된 열차를 통해서 여권을 보여주면 남북을 왕래할 수 있도록 해주어서, 그런 열차가 성주를 통과하고 광주를 통과하면 사드가 아니라 평화의 열차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서 10년 정도 조금 더 지나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정치 세력이 중국이 지금 건설하고 있는 1대1로 같은 철도를 대한민국까지 연결시켜서 적어도 마지막 관문은 우리가 딱 지키고 서 있을 수 있다면 미국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중국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그 열차를 타고 이 아이들은 어디서든 대한민국 국민님이 자랑스러운 아이들이 적어도 지금 5살, 6살 된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갈 때는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대전에서, 서울에서, 제주에서 배에 열차 실어서 이렇게 쫙 와서 KTX 타고 블라디보스토크 거쳐서 평양 거쳐서 블라디보스토크 거쳐서 유럽으로 수학여행 기차 타고 갈 수 있는 시대를 한번 좀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거 도지사님들하고 좀 잘해가지고 좀 잘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여기 40대 정도 되신 제 동기분들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맨날 통일 딱 한번 시켜가지고, 통일 딱 한번 시켜가지고 우리 환갑잔치 맨날 금강산 가든에서 하지 말고 금강산 가서 환갑잔치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 다음 이렇게 통일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애들이 가출을 해도 스케일이 달라질 겁니다. 금강산으로 가출하면 애들이 가출해서 돌을 닦아올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부부싸움에 스케일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맨날 술 먹고 따가자 에이씨, 집 앞에 가서 맨날 호프집 가서 맥주 마시고 소주 마시고 이런 게 아니고, 그것도 좋지만 부부싸움 딱 한번 하고 나면 당신 집에 있어, 난 좀 갔다 올게. 그리고 아내가 딱 나와서 택시 딱 잡고 대동강 갑시다. 얼마나 좋겠어요. 대동강 가서 대동강 맥주 한잔 딱 마시고 오고 속에 천불이 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평양냉면 딱 한 그릇 딱 먹고 오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게 우리의 헌법 정신 아닙니까? 헌법 제4조 국가는 평화적 통일 정책을 시행해야 되고 국가는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내어야 한다 하는 게 헌법 정신인 거잖아요. 그럼 헌법 정신에 맞게 해야죠. 헌법 정신에 맞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좀 했으면, 그런 얘기하는 자리, 앞으로 촛불 집회 이후에 광주 시민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래서 경상도 사람 한 사람 초대한다 그래가지고 오늘 온 겁니다. 돈 받고. 문재인 전 대표님께서는 돈 안 받고 왔죠? 에이구, 난 돈 받고 왔는데. 알겠습니다. 밥은 제가 나중에 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여러분들하고 그런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혹시 다 돼 가면, 끊어야 될 시간이 되면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딱 전화를 하면 1분 있다가 마치세요 하면 1분 있다가 맞춰줄 거고, 3분 있다가 맞춰주세요 하면 3분 있다가 맞춰줄 거고, 그렇게 딱딱딱 해서 제가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쉬다 계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받을까요? 질문이 아니고 여러분 하시고 싶으신 얘기 한번 하세요. 오늘 다른 분들이 또 마이크 잡고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마이크는 제가 안 드릴 테니까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 드리세요. 네. 앞에서 여기요 하면 마이크 갈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네, 보통 뒤에 아니, 마이크 누가 들고 계십니까? 마이크를 누가 들고 계십니까? 그리고 저도 물 좀 주세요. 와, 이래 차별 대우를 하네. 사람이 와서 물을 좀 주세요. 그리고 태극기 꺼내가지고 제 뒤에 좀 세워놓으세요. 하도 종북 좌빨이라 그래가지고. 네, 태극기 얼마나 좋아하는데. 태극기 좀 뒤에 꺼내서 좀 세워주세요. 그거 왜 제가 올라올 때 치워가지고 마치 내가 태극기 치우라 그런 사람처럼 됐잖아요. 하여튼 사람들이 됐어요. 태극기 가지고 와서 세워놓으라고요. 주세요. 내가. 네, 자 주세요. 됐어요. 내가 할게요. 됐어요. 놔두세요. 요런 거 사진 좀 찍어 놓으세요. 진짜 애국이 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태극기는요, 빨간색은 빨간색은 양, 파란색은 그리고 건, 곤, 감, 리, 하늘, 땅, 물, 불, 주역의 4개 궤로 이루어져 있어서 음과 양이 끊임없이 조합해서 돌아가며, 그리고 하늘과 땅과 물과 불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우주의 이치를 드러내고, 흰색은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애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아이고 참네.
무슨 요즘 태극기 집회 이런 거 하면서 탄핵 반대 집회 이런 거 한다면서요. 그죠? 네. 그 태극기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저 태극기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면 사실은 거기에서 태극기 든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깃발이 무슨 죄가, 태극기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죠? 태극기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 예. 네. 자, 이야기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제가 먼저 마이크를 네. 잡았습니다. 네. 네, 저는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강미자입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먼저 손을 들고 마이크를 잡게 된 이유는 최저 임금을 갖고 생활하고 있는 그 저희 센터장님들에 대한 그런 말들을 좀 전하고 싶었었고요. 네. 정말 제가 이 마이크를 잡고 싶어 하는 이유는 저희 집에서 지금 22살 된 아들이 김재동 그 형을 정말 만나고 싶은데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서 네.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해서 첫 번째로 질문을 하고자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 아이는 중학교 1학년 그 14살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은 8년차 22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해서 정말 오늘 같은 이 출범식에 오고 싶었었는데 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해서 제가 대신 네. 김대동 그 형님이 오시면 질문을 해주고 동영상이라도 찍어서 용기를 주는 그 한마디를 전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김대동 형님의 동영상을 찍겠다고요? 김대동. 장내에 계시는 김대동 네. 형님을 제가 반드시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웃자고 한 지금- 농담 아닙니다. 네, 네네네. 제가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기 전까지 네. 심장 소리가 굉장히 쿵쾅거렸습니다. 네. 아까 우리 문재인 전 대표님께서 질문을 받는 그 시간에 제가 손을 들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었고요. 네. 저희 아동센터 운영하시는 모든 센터장님들이 정말 미비한 그 봉급을 받고 아이들하고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네. 첫째는 정말 그 용기를 주고 싶어서 우리 아들한테 이런 희망의 장애인들, 중도 장애를 입고 있는 아이들은 학습이 연구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학년기를 놓쳐가지고 네. 그 학년기를 놓쳐서 학습이 지속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문재인 전 대표님께서 정책 교체를 하신다면 장애인들에 대한 그 아픈 마음과 손길을 좀 잡아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아이들한테 김재동 선생님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제동 씨라 그래 주세요. 예, 저희 정신에 정말 아까 그 김효석 의원님께서 피그말리온이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재동 선생님이라고 제가 칭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정신적으로 대한 영양분을 충분히 주셔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저 개인적으로 정말 김재동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박수 한번 보내주셔요. 네, 저희 아들한테 용기 있는 말씀을 조금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찍어서 아들한테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드님 이름이 뭡니까? 저희 아들은 22살 된 박송의입니다. 송의. 예. 송의. 예. 네. 지금 예. 밑에서 누가 동영상을 찍고 있네요. 어머님 동영상을. 예, 그죠? 그- 센터장님이신가? 그죠? 같이 활동하고 있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러세요? 네. 예. 거기 화면 보시고요. 예. 어머님께서 송이한테 일단 영상 편지를 먼저 쓰세요. 예. 네. 다 광주 사람들이 보세요. 아. 뭐, 송이야, 네. 엄마가 너하고 약속을 지켰다. 너가 오고 싶었었는데 참석을 못해서 안타까움을 정말 제가 내가 힘을 북돋 넣어서 손들어서 이 마이크를 잡게 됐다. 이따가는 너가 정말 듣고 싶어하는 목소리를 듣게 될 거야. 자, 힘있게 우리 앞으로 잘 살아보자.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제 이거 우리 요거 찍어 가지고요. 요 부분만 편집해 가지고 저 송이 집으로 좀 보내 주세요. 그 되겠죠? 감독님 되시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어머님 얼굴만 계속 나왔지 제 얼굴은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쉽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사회복지 정책을 위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정말 힘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네, 알겠습니다. 송이 어머님, 송의 어머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까 다 여기 나오신 분들도 다 말씀하셨다 그러시니까요. 아이고 선물도 주시고. 예. 송이한테는 제가 지금 영상 편지를 하는 게 아니고 어머님 하신 말씀에는 제가 충분히
지금 이제 10분 이내 정리하랍니다. 네, 10분 이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중도 장애인에게는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물론 그거 고쳐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31조에 모든 국민은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만약 장애인이라고 해서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된다면 그건 헌법 31조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만약에 중도 장애인이라고 해서 교육의 기회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헌법 제11조 그리고 헌법 제21조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헌법 제31조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앞으로 정치를 하시거나 그리고 그 권한을 가지고 제도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정신의 차원에서 접근해서 반드시 송이에게 그런 기회가 보장되도록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헌법 31조 그리고 제11조의 정신에 입각해서 봐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31조의 교육의 균등, 그 다음에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그리고 우리 헌법 전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각인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그 다음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밖으로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고 안으로는 우리와 우리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머님의 요구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송이 씨의 그 아드님의 요구사항이 아니고 우리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죠. 그 다음에 센터장님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역시 고민하고 있고, 이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 하는 것도 역시 우리 헌법 제32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의무를 가지고 국가는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적정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 제32조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시민이 이렇게 요구하도록 내버려뒀다면 지금까지의 정치인들이 헌법 정신을 저버리고 사실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죠. 이런 요구를 하기 전에 이미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적정하게 시행되는 것이 옳았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은 5,580원에서 6,030원으로 올리는데도 너무나 힘들었고 6,030원에서 6,470원으로 올리는데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7인으로 구성되어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힘들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벌들은 언제든 정치인들과 독대할 수 있지만 시민은 정치인들과 독대할 기회가 드물었고, 재벌들은 자기들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언론을 통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당성을 역설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언론을 가지지 못했고, 재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력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시민들은 한 번도 자기 목소리를 낼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750조를 쌓는 데는 온 국가기관이 세제 혜택을 주고 기업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했지만 시민들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잘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뒤집어내야 하는 것이 촛불 정신이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경제에 있어서의 시민 주도권을 회복한다는 것은 재헌헌법 84조에 보장되어 있는 우리 경제의 기본 목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정의 실현이다, 이렇게 재헌헌법 84조에 되어 있고요. 헌법 제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에 있어서는 경제 주체간을 조율하고 기업이 자기 마음대로 힘을 휘두를 수 없도록 반드시 국가는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23조에 나와 있는 재산권에서 유일하게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머님의 요구사항은 헌법적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최저임금 만원 같은 경우는 반드시 관철돼야죠. 근데 자영업자분들이 힘드시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하면서 6,470원 정도 가게에서는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대신 국가에서 여러 가지 조세제도 등을 통해서 모아놓은 여러 가지 기금들, 예를 들면 연기금 같은 거, 흑자 같은 거 맨날 대기업 지원하는 것만 경제를 지원한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정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업이나 가게에서는 6,470원을 받고 주민센터나 구청이나 시청에 가면 그 영수증을 들고 가면 나머지 3,000원의 차액분을 국가에서 보조하면 일하는 사람들의 길을 살려낼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돈을 받아서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돈다면 그것이 균형 있는 지역 경제의 성장이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빌딩을 사겠습니까? 아니면 해외로 여행을 가겠습니까? 별장을 사겠습니까? 도덕적 해이를 사겠습니까? 딸한테 몇십억 되는 말을 사주겠습니까? 아니면 대기업 협박에서 몇백억씩 내 딸만 지원해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조세 정책의 목표는 우리가 낸 돈이 우리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예,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헌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치인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안부 전해 주십시오.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질문 마무리 됐다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제가 없답니다. 질문하십시오. 그럼 질문하십시오. 네, 저기 마이크 드리십시오. 제가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저 질문만 받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제가 마이크를 드릴까요? 아이고 아들을 제가 지금 제가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여기 시간이 많이 없었어. 저는 조선대학교 총장 석학 교수인데요. 담당 과목이 문화 콘텐츠 산업 해외 시장 전략에 관한 연구로 미국 하버드서부터 문화 언론 이만 케네디 스쿨부터 박사 학위를 20명을 제조한 제가 총장 석학 교수, 문화체육관광부에 25년간 조직위원장, 사무총장으로서 문재인 잠깐만. 아니 숨 좀 쉬시라고. 제가 말을 끊는 게 아니고 숨을 쉬셔야 되니까.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응용의 회원이신 문재인 후보님께 질문을 한번 하려합니다. Heart of Steering 폴리시 정책에 대해서 좀 간략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간략한 설명을 아마 언론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릴 걸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영어를 못 들었습니다.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에 폴리시 얘기만 안 했어도 제가 어떻게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함이 억수로 길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그 직함 다 듣고 나서 꼭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폴리시만 들어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발음은 거의 반기문 사무총장하고 비슷한 발음이었어.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도 알아들었는데, 그리고 요거 하기 전에 우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여러분 애들 영어 공부, 발음 공부 너무 시키지 맙시다. 여러분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 보셨죠? 그 발음으로도 유엔 사무총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영어 공부 그렇게 시킬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합시다. 네, 아시겠죠? 그리고 애들 공부 너무 많이 시키지 맙시다. 지금 나라 꼴 보세요. 공부 많이 한 것들이 다 망쳤습니다. 애들은 놀립시다. 놀립시다. 네, 그렇게 합시다. 네. 강진군에서 왔습니다. 강진군에서요? 오늘 특별히 2017년은 강진 방문회여서 네. 제동 씨가 이렇게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강진군의 이 대표 상품인 강진군 청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멋지죠? 예. 빨리 결혼하셔서 예. 거실에 이렇게 멋지게 놓고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결혼해서 예, 거실에 예. 결혼 안 하면 거실에 놓으면 안 됩니까? 조금 네? 총각이 놓기에는 너무 과하지 않을까요? 어머니 드리세요 그러면. 그 무슨 저기 우리 엄마도 지금 혼자 사십니다. 처녀인데 뭐 어차피 그러면 아무 집에도 못 놓네. 알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어쨌든 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여성의 결심이 가장 중요하게 작동하는 거니까, 여성의 결정권인 거니까, 네, 결혼을 하지 않든 잘 해놓고요. 2017년이 강진 방문회입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강진에 꼭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준비해서 연락해 주세요. 아마 우리 강진군 관계자가 듣고서 돈 받아서 아니, 좋은데 많이 쓰겠습니다. 이미 네, 무료 강의도 한 50군데씩 했잖아요. 1년치가 꽉 찼다고 안 됐다고 그랬어요. 1년치가 꽉 찼다고요? 예. 저 바보같이 잘 몰랐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꼭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물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빈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내빈 여러분들 스스로니까 옆 사람에게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의 내빈 여러분들께, 그리고 함께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여러분 서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김재동 씨였습니다.